네, 심재동 변호사님. 예, 심재동 변호사입니다. 예. 증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재선 의원으로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당직을 맡고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 의원총회의 일반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총회는 정당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필수적 설치 기구이자 국민의힘 당원 제53조가 정한 원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역할을 하죠. 네, 국민의힘 당원 제53조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요 원내 현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증인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57조에 의하면 제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도 이를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소집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이러한 정당법 및 당원에 따라 주요 현안 발생 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당연하고 통상적인 책무죠.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주진우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 긴급 의총 내지 비상 의총을 소집하여 달라는 글을 게재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증인은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많은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이런 사항이라면 중대 사항이라서 저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본회의 개입 공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총을 수집한 것을 가리켜 의원들로 하여금 본회의 참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였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원내 행정국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해서 22시 59분경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 증인도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죠. 받았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역시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원내 주요 현안이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지요. 그렇습니다. 통상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개의 20-30분 전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 또는 246호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였지요.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를 모바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코로나 당시에 했던 예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모바일로 더군다나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증인은 언제 어떻게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저녁 때 귀가를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유상범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계엄이 발령됐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아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해서 혹시 가짜 뉴스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TV를 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계엄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증인이 계엄 선포 후 그 당사로 이동한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략적으로선. 네, 유상범 의원한테 전화를 받은 다음에 언론을 켜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냐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 섞인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수고스럽지만은 우리 국회로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이 그
영종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제 수행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나와서 우리 국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수행비서는 그 다리 건너 송도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준비하고 수행비서가 도착을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11시 35분 40분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국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왔는데 저희가 그 노들길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오는데 일단 국회 상황을 오는 길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국회 쪽으로 좀 진입을 하자고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리케이트로 다 막혀 있어서 못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의총 장소로 공지가 되었던 당사로 갔는데 당사에 도착하니까 한 12시 한 20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방에 게시된 글을 보면 네. 계엄 선포 후 23시 04분경에 네. 서범수 사무총장이 국회는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 라는 글을 게시한 직후인 23시 06경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고 23시 07경 증인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원내 수석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당사로 모여 주십시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23시 09경 비상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다는 그 공지가 되었는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의원총회는 그 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보통은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하는 게 보통 예였는데 그때 텔레에 나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 메시지를 보니까 국회에서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추경호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국회에서는 열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곳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원내대표님이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셔갖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 원내수석이 그 의총을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원내대표이지만은 제가 의총 관련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렇게 당사로 의총 장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텔레그램상으로 올리는 게 그때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렇게 텔레에 그 의총 장소를 당사로 했고 그 다음에 아마 공식적으로 문자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이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기 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먼저 당사로 변경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증인도 최고위원회 그 참석자이십니까? 네, 저도 참석 멤버입니다. 네. 그러면 증인도 그 당초에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국회에서 한다는 그 소집 통지를 받았다가 그 다음 그 국회가 폐쇄되어서 그 당사로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변경한다는 그 변경 공지를 받으셨던 거죠? 네,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국회에서 의총을 하기 어렵고 또 최고위 등 여러 가지 회의를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이랑 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경찰이 출입 통제가 없었는데 의총 장소가 당사로 되어 있었더라도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로 갈 생각이었습니까?
보통은 그 의총을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뭐 국회로 가는 게 이제 상식 같은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그 다른 장소를 뭐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그 좀 전에 당사로 가기 전에 국회를 먼저 둘러봤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출입이 네, 출입 상황이 어떠한지 네, 그 통제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하려고 하셨다고 취지로 네. 말씀하셨죠. 예, 만약 그 당시에 경찰이 그 이제 출입 통제가 그뭐 일시라도 풀리거나 하여튼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증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쪽으로 가셨었습니까? 그래도 의총이 보통은 그리고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열리고 국회가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가급적이면은 국회에서 의총이 열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국회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자고 제가 우리 수행비서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